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주 내내 찾아왔던 갑작스러운 추위도 오늘 낮부터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서울은 한낮 17도까지 올라 비교적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11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마포구는 중학생을, 강동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노원 지역 학부모들이 학부모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가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폭행에 성추행,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무질서가 점령했습니다. 도심 속 단풍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 만나봅니다. 내년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마포구는 중학생을, 강동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에서는 첫 번째 시행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겁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700여 명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 선.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교복을 먼저 구매한 뒤 교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는 내년에 2019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기존에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합니다. 마포구는 먼저 8억 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산 심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9월에는 강동구에서도 교복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2021년부터는 중학생까지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등록이 강동구로 돼 있어야 하고 지원금은 서울시 교육청 교복 상한액 기준인 30만 원 선입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만 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년 동안 하고 그 한 해 더 가서 이제 2019년 21년에 중학교 가려고 해요. 이미 저희가 이제 예산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은 반영해놨고요. 한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2018년 현재 성남시 등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년 시행이 첫 사례로 보편적 교육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제도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노원 지역 학부모들이 교육 포럼회를 조직하고 운영에 들어간 건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로 만나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와 성적 조작,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논란 등 교육 이슈가 사회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교육 당국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 질 높은 정보 제공과 참여 확대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육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노원 지역 학부모들이 학부모 포럼을 창립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 행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포럼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앞에서 끌어주시면은 아주 잘 될 거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첫 회의 강연자로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청됐습니다.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부쩍 달라진 성숙한 나로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적 성숙, 인격적 성숙. 이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지적 성장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에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그 대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 보겠다 이런 취지죠. 노원교육 포럼은 앞으로 교육 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구청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반발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 집회까지 열게 된 건데요. 이 주민들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옆으로 수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인데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한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의 신혼 희망타운으로 3,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현재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주택에 대한 공급 위치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공공주택을 강동구에만 몰아넣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장에 강동구 고덕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고덕동에서 이 서울시청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강일동은 9월 달에 정부 대책으로 발표된 신혼희망타운 그 폭탄으로 세대수 쪼개기로 저희 강일동에 공공주택 몰아넣기 너무 편중이 돼 있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일동은 지금 현재도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고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이미 학교는 저희 강일초등학교가 이미 과밀학급을 통해서 아이들이 3부제로 나눠서 식사를 한다는 등 그렇게 굉장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제 그게 해소가 될 무렵에 또 이렇게 공공 물량이 또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게 힘들고 또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도로 하나를 건너서 미사하는 10만 가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4천 가구가 입주를 할 텐데 이 가구들이 지금 미사에도 보면은 학교가 부족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또 학교가 늦게 계속 개원이 되고 또 보육시설마저 없어서 강일동, 고덕동까지 아이들이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SH와 정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 강일동이 일방적으로 이 신혼 희망타운을 갖고 강일동에 편중되는 이것은 정말 상식 이하이고 이것을 분개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몰려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이마트에서 이미 대규모 집회를 했고 고덕동 강일 고덕지구 현장에서도 이미 2-3차례 집회를 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해결책과 향후 대응 방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원래 발표한 원안대로 13, 5, 12 블럭은 민영 블록 그대로 분양하는 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 그냥 끝까지 투쟁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박 기자, 이 주민들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이 현재 주민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올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첫 번째 신혼 희망타운을 공급을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시작될 사업들에서도 사업 승인과 실시 설계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이 신혼 희망타운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의 경우 11,000세대 중에서 8,000세대에 가까운 공공주택 물량이 배정된 상황인 만큼 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뚫고 정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역사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주민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부가 과연 여론 수렴과 설득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강동구 주민들의 집회 현장 만나봤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에선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헬로윈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축제에서 폭행과 성추행 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성 있는 분장을 하고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장은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파출소는 취객들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비번자도 동원을 해서 같이 나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새고 또 나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폭행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엔 여성 한 명이 계단에 쓰러져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외국인이 파출소로 연행되는가 하면 소매치기를 당한 피해 접수도 끊이질 않습니다. 울고 싶고 화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즐기려고 왔는데 왜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종이 박스가 보행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도로 위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에선 청소 대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하루에 39명의 청소 인력을 현장에 투입시켰지만 역부족입니다. 매년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무법천지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작업장 주인 한 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벽 일부가 그을리고 작업장 일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건조기 집진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듯한 짧은 가을로 느껴지지만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단풍이죠. 석촌호수에는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단풍 낙엽 축제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윤형 기자. 네, 단풍 낙엽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태 기자 뒤로 이 화려하게 물든 단풍들이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벚꽃 터널을 만들었던 이 석촌호수가 이번에는 가을호수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을에 맞게 석촌호수 거리 곳곳이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는데요. 요즘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이곳 현장에 와보니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들 가을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기 바쁜 모습입니다. 네,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이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첫날 동호 수변 무대에서는 그 신나는 락밴드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미국과 러시아 밴드가 초청됐습니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락밴드도 대거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클래식을 보며 차분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송파 지역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퓨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야외 음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다양한 행사와 함께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특별히 현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 곳곳에 가을 낭만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을밤 연인들을 설레게 할 LED 하트 조명 그 터널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데요. 이외에도 낙엽 문양 비누 만들기와 팔찌 만들기 등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송파의 아름다운 가을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한편 축제가 끝난 뒤 낙엽들은 강원도 남이섬에 조성된 송파 은행길에 뿌려지고요. 일부는 친환경 퇴비로도 재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석촌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가을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11월, 이 화려하게 물든 석촌호수에서 잊지 못할 추억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연결해봤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종로구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 홀례 재현부터 노래 경연 대회까지 다채로운 실버 문화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수많은 관중을 뚫고 신랑이 가마를 타고 입장합니다. 뒤이어 연지곤지를 찍고 곱게 단장한 신부가 알록달록한 신부 가마를 타고 홀례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는 송혜와 전원주, 어르신 전용 거리로 조성된 라키 거리를 알리고 실버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한 퍼포먼스입니다. 구경꾼들은 대부분 어르신들, 전통 홀례와 가마 행차를 보며 옛 시절의 낭만과 추억을 떠올립니다. 나도 전통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또 송혜 군하고 전원주 양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가상이라고 해서 어느 신부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너무 즐겁고. 댄스 음악에 맞춘 춤과 노래, 화려한 벨리 댄스까지 종로구에 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종로구 시니어 슈퍼스타를 뽑는 경연대회가 열린 겁니다. 무대에 오른 10팀은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노래와 댄스부터 오카리나 한국무용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수준급 실력에 응원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너무 즐거워. 이게 우리 종로 복지관인데 응원단장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번 짜자와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겁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많은 끼가 있어서 이 끼들을 함께 즐기면서 하는 이 공간으로 오늘 노래자랑을 마련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치는 실버 세대,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어르신들만의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매년 가을 이맘때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이고 있는 강남구 도곡 이동에서는 올해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연출하는 양재천이 조금씩 가을빛으로 물듭니다.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수목터널에는 인파가 북적입니다. 임시로 마련된 무대에선 가을 정취의 깊이를 더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밀밀이 달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보행자교는 국화와 꽃화분이 설치돼 잠시 머물며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해냅니다. 그 꽃이 이렇게 놓으니까 좋고 또 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오면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뭐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세월 가는 것도 느끼고. 올해 첫 선을 보인 핑크뮬리 공원. 화사한 분홍빛이 조금은 아쉬운 풍경이지만 산책길, 발길을 붙잡기엔 충분합니다. 강아지풀, 갈대와 어울려 양재천에 찾아온 가을의 전령사 역할을 해냅니다. 여기 핑크뮬리도 되게 예쁘고 오는 동안 낙엽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 복원 1호로 환경부 인증과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양재천에서 열리는 단풍축제. 인근 도곡 이동에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축제가 함께 마련됩니다. 주민센터 앞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카페 거리에 있는 17개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홍보 리플릿을 제시하면 음료와 식사를 할인해 줍니다.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바자 행사 등을 통해서 그 수익금 전액을 따뜻한 겨울나기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늦가을 정취를 한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세 번째 찾아온 양재천 단풍축제. 축제는 주말까지만 이어지지만 가을 단풍은 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현재 4개소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91곳으로 확대하고 등교 전 시간과 하교 후 저녁 시간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는 한 곳당 관리자 1명과 시간제 교사 2명이 근무하는 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제 교사를 2명씩 더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미술과 체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11조 1,836억 원으로 첫 10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및 공원 환경 분야와 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보다 1,919억 원 늘어난 9조 3,4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유치원 신증설에 279억 원, 온종일 돌봄체계 709억 원, 무상급식비에 3,314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낙엽 축제가 열리는 석촌호수와 가을빛으로 물든 양재천. 이 서울 도심 속에서 지나가는 가을을 잠시나마 붙잡아 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제1의 단풍 명소로 꼽히는 내장산 역시 이번 주말께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주말을 맞아 눈과 마음에 이 계절의 황홀함을 가득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